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직은 장중인데 1시 15분인데요. 일단 지금 먼저 좀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도 올랐고 한국도 오늘 좀 분위기 괜찮죠. 네, 좋은 분위기가 잘 이어지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무역 협상 이제 타결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또 내용들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미국 시황하고 그 다음에 그 JP 모건의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중심의 밸류체인 및 SMR 기획, 아시아 태평양 원전 산업 요 내용하고 트럼프 감세안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율 올렸대요. 이게 오늘 삼성전자 전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다음 현대로템 K2 전차 2차 계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의미 미 베트남 무역 합의의 시사점, 글로벌 자산시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되게 좋은 보고서예요. 예, 한번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이따가 현대로템 폴란드 2차 계약,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원전 지을 수 있을까? 모르죠. 근데 짓는다면 정말 이거는 한국전력한테 굉장한 기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국내 건설사들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주목받는 이유, 암모니아 추진선 얘기도 있고요. AI로 돈 벌 시간,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실적 기반 선별 전략, 이건 이제 반도체 얘기입니다. SNS텍, SK리츠, 데브시스터즈, 한국전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전자공시는 월덱스, 미스터홀딩스, 대상. 월덱스는 VIP 자산운용이 신규로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미국은 미국과 베트남 우리가 손잡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나스닥, S&P 다 좋았고요. 주요 상승 업종은 태양광 반도체 풍력이 좋았습니다. 금리는 좀 올랐고요. 달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합의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테슬라는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어쨌든 돈 아낄 거 있냐.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 판매 좀 반등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요. 미국 민간 고용지표인 ADP 고용지표는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고용은 그렇게 썩 좋진 않고, 그리고 트럼프 감세 법안 지금 하원에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원 통과 내용은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규제 우려가 컸는데 그거보다는 좀 낫다라는 평가 속에 태양광 풍력이 급등했습니다. 일단 영국에 이어 미국과 베트남이 두 번째로 무역 합의에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좀 강했고 베트남의 모든 제품은 이제 20% 관세 붙어서 미국 가요. 근데 미국이 베트남에 보낼 때 0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도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20% 관세도 높은 거예요. 없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낮아 보이죠. 왜? 원래 46이었죠. 46에서 20이니까 뭔가 선심 쓴 것 같고. 근데 아니죠. 사실은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관세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또 미국에 유리했죠. 그래서 일단 합의가 됐고, 무역 합의 속에 부진했던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 반등 기대로 반등했고, 애플도 요즘에 분위기 AI로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고용지표 안 좋았고 일자리가 33,000개 줄어버린 거예요. 시장 예상은 98,000개 늘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도 증가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안 좋았고 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수석 경제학자 넬라 리처든슨이 해고는 드물지만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을 좀 꺼리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그걸 대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었다. 그리고 그 20인 미만의 소형 이제 그쪽에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일자리 감소가 있습니다. 이제 소형 이제 사업자는 이게 확 줄어버렸고 그 200인 이상인가요? 아마 200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500인인가? 예, 아마 500인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제 그만큼. 근데 어쨌든 안 좋은 거죠. 일자리 수가 중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나 기대감은 좀 올라갔고, 그리고 베트남 어쨌든 합의됐고, 테슬라, 애플 올랐고, 그래서 미국 증시 낙관론이 지배하면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베트남과 무역협상 발표했고요. 예, 베트남 시장 미국 자본의 진입을 전면화하고, 이게 신발 업체들이거든요. 크록스, 데커스, 뭐 의류업체도 있고 룰루레몬. 근데 이 중간에 주황색이 베트남 비중이에요.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물론
46보단 낫지만 이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20% 관세 때리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이익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다만 최악은 면했다. 그래서 나이키도 오늘 주가 올랐습니다. 그 애플과 메타가 증명하고 AI다. 이제 블룸버그는 애플이 AI에서 뒤처진 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에 갑자기 뭐 챗 GPT 그다음에 오픈 AI 아니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예,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해서 애플 그 아이폰에 넣지 않겠냐. 시리 업데이트용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저커버거는 요즘에 아주 그 AI 인재들을 완전 막대한 돈으로요. 그냥 영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회사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회사의 CEO를 아예 영입해버렸고 데이터 라벨링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스케일 AI도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이거를 투자를 하고 CEO도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둘 다 지금 M&A, 인재 영입에 뛰어드는 거죠. M&A 시장이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나 이것도 이제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 있죠. 이런 데 들어가는 기계, 안경 이게 이제 열릴 걸로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애플과 메타가 제일 경쟁력이 뛰어나요. 애플은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스마트폰에 뭐 넣고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애플은 이제 그걸 준비하는데 자기네가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안 되면 뭐 그 M&A 해서라도 넣어야죠. 아이폰이라는 좋은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폰에 MP3 넣고 아이패드 통해서 태블릿 PC 만들었고 스마트워치 통해 틈새 시장 공략하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해 애플은 좀 부진했지만 이번 AI 투자가 잘 된다면 또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감소했지만 38만 4천 대로 줄었어요. 14%가. 그렇지만 그래도 지난 분기보단 좀 올랐고 시장에서 이제 언급한 거는 38만 7천 대보단 이제 낮았지만 35만 대까지도 예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보다 잘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장 안도하고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유럽에서 힘들지만 트럼프하고 말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올해 26%가 급락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하반기 기대감 이제 바닥 찍었다라는 인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아까 말씀드렸고 애플은 이제 제프리스 애널리스트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올려버렸어요. 아이폰 판매 그래도 괜찮다. 여기 AI 이제 기능이 좀 문제긴 한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도입을 하면 되는 거죠. 협상은 잘해야 되겠고 인텔은 기존의 18A 저거 TSMC랑 경쟁하는 최신 공정인데 이거 안 하려고 하나 봐요. 참 인텔도 힘듭니다. 잘 안 돼요. 이 파운드리가 정말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TSMC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 후속 기술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좀 실망 매물 나왔고 로빈후드는 이제 토큰화된 주식 ETF 거래 플랫폼을 유럽 투자자한테 제공한다 그래서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또 투자 의견이 올라오면서 좋은 좀 의견. 예, 로빈후드가 승자다. 옛날에 22, 23년도에 그렇게 안 좋을 때 규제 역풍 견뎌내면서 로빈후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빛을 발한다. 다른 후발주자는 이제 뛰어드니까 경쟁이 안 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 나이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역 합의. 센티는 민간 의료 보험 기업인데 여기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의료 보험주가 다 급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근데 하루에 40% 폭락했고 오늘 풍력주 괜찮았죠. 이제 유럽의 덴마크의 세계 1위 그 풍력 터빈 베스타스가 10% 폭등했고 뭐 태양광주도 다 같이 올랐는데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존보다는 완화됐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세액공제가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앞두고 이제 미리 주문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이 오히려 급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유들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황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원전 이거는 이제 그 JP모건의 보고서인데요. 이제 보시면 한국 중심의 밸류체인 SMR 계획, 뭐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원전 전문가와 이제 컨퍼런스 콜 이제 이 전화를 통해서 이제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한 것 같은데요. 이제 원전 부흥의 배경에는 결국 AI 모든 게 다 AI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원전 연료는 이제 수년치 좀 비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석 연료 대비로는 이제 공급 리스크는 좀 낮은 편이죠.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위험하기도 하죠. 이거 핵 폐기물 같은 거 이제 처리가 좀 약간 이제 위험한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확대하기로
이제 기후 협약인가요? 거기서 아마 발표를 했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도 2024년 390기가와트에서 그러니까 원전이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이제 러시아 이제 각각의 그 원전 기술들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한국이 APR 1400, 프랑스, 미국 이제 이런 주요 설계, 그러니까 핵심 그걸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중국은 좀 어렵죠. 예, 국가 안보 요인 때문에 선진국 진출은 어렵고 신흥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이제 프랑스 공급망은 다른 수요국 대상으로 수출할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 개 국가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원전 기술 및 이제 밸류체인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랍에미리트 이제 바라카 프로젝트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2008년인가 수주 받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다 끝냈죠. 근데 비용이 어쨌든 이것도 초과됐어요. 25%. 7년 정도. 그래도 정말 빠른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은 비용이 3, 4배. 10년 이상. 프랑스는 더 심합니다. 12년. 이게 다 돈이죠.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걸 나타내고, 또 팀 코리아라 그러죠.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밑에 민간 기업까지 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한화, DLENC, 포스코 이런 쪽이 이제 공급 안정성의 핵심이다 돼 있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기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MR은 이제 모듈형 설계로 제작은 공장에서 수행을 하고요. 현장 조립 기간 단축이 좀 가능하고 3, 5년 내 이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용화까지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30년에 미국에서 실제 상용화 될 때까지는 좀 뭐 우리가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보다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계속 좀 업데이트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연한 용량으로 데이터 센터 등 분산 전력 수요에 적합하고, 그 경제성은 좀 미흡하대요. 그래서 본격 상용화는 좀 시간, 여기 나와 있죠. 2030년 이후 좀 시간은 걸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 또 중심이고, 그리고 국가별 원전 프로젝트는 건설 중인 게 69기, 계획 중인 게 107기, 제한 중인 게 307기. 그래서 총 470기 이상이 어쨌든 이제 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폴란드가 속도가 좀 빠르다. 한마디로 한국에 한테 기회가 많이 열리는 시장은 맞아요. 예, 그래서 원전주들 상승은 실적은 지금 아니죠. 실적이 아니고 굉장히 커지는 이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제 붙으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 이번에 감세안 통과됐잖아요. 그 상원에서 그 법안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반도체 세액 공제 없앤다 그랬잖아요. 보조금 안 주니 많이 막 트럼프가 반발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준대요, 돈을.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올라간 이후에 이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세액공. 저희가 이제 투혼투게더 로켓 속보에 한번 올려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요구를 했었지만 오히려 세액 공제가 더 확대됐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시설 및 장비 투자된 세액 공제 확대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제 더 늘려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뭐 부유한 반도체 기업한테 왜 돈 주냐, 보조금 주지 마라, 우리가 관세 때리면 삼성이 지을 거다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상원은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야,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 상원 통과는 훨씬 호재가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이제 좋은 뉴스 있었죠. 현대로템이 폴란드 K2전차 2차 계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를 통해서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공시를 했어요. 조의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협상 계약.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부 만들어서 주고요. 폴란드 현지에서도 일부 만들어요. 두 개로 나눠서 이제 할 예정이고, 어쨌든 2차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저게 좀 뭐 되니만이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이제 말끔하게 해소가 됐다. 그래서 K2 전차는 뭐 정말 첨단 사격 통제 장치, 뭐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현지에다 이제 공장을 짓는 거죠. 그래서 관련 밸류체인은 엔진은 어제 뭐 설명드렸던 그 현대건설기랑 이제 합병할 현대인프라코어가 엔진을 실제 만들고요. 변속기 S&T 다이내믹스, 거기 이제 모션 컨트롤러를 이제 MNC 솔루션이 하고, 사격 통제 장치 하나 시스템, 차량을 제어하는 컴퓨터 같은 거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밸류체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황 관련해서 이제 여기 하나증권의 김도원 연구원님이 3%를 잠깐만요. 이게 지금 상법 개정 언제 통과하는 거죠? 지금 2시가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상법 개정 오늘 이제 그 뭐죠? 표결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중에 아마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고,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확대는 이번에 안 들어가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번 3% 룰의 핵심은 최대주주 의결권은 너는 최대주주 너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3%밖에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게 소액주주 이 가치,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권력이 엄청 올라가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뭐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어쨌든 이제 개정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런 상법 개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몇 번 더 있을 거예요. 더 강화된 합의를 해서 결론은 코리아 디스컨이 이제 끝난다. 우리 항상 이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여러분의 한 주랑 대주주의 한 주는 달랐어요. 그동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같아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에서 이런 주식 투자 했습니까? 그죠?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정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결론은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코스피 상단 3,700도 돌파 가능하다. 사실 3,700이 뭡니까? 일본만큼만 가도 4,200인데 일본이 PBR 1.4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배잖아요. 그러니까 3,000이 한 배니까 1.4 곱해보세요. 4,200이죠. 단순히 계산하면 그 정도고, 근데 여기서 이제 PER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3,700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율까지 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죠. 원달러 환율 떨어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미국과 베트남 무역 합의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의미가 관세 협상 7월 8일까지 이제 끝나잖아요. 그 전에 지금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 협상이 나오지 않겠냐, 협상 타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주요 공급망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 첫 번째입니다. 영국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 전체 수입 중에 베트남 비중이 되게 크고, 중국이 베트남 통해서 우회해서 미국 수출 많이 해요, 실제. 그래서 여기 있죠. 베트남 통합 대미 수출 우회 기지는 역할 차단. 왜냐하면 중국이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베트남이 수입하죠. 이거 중에 많은 부분은 미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베트남 전체 수입 중 중국 비중이 38인데 베트남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이 또 30%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거 중에 많은 거를 미국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환적한다 그러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꼼수를 방지하려고 그렇게 환적하는 상품은 40%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직접 만든 거는 20%인데요. 이렇게 환적해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수입한 다음에 그걸 보내면 그건 40%. 이게 때리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의 또 무역 합의가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의 기준이 되겠죠. 될 거고, 베트남은 이번 협상 타결 후에 보잉 항공기나 이런 농산물 이런 거 구매를 한다고 또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미국한테 뭘 줘야 된다는 얘기죠. 공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20% 세율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환호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의 마법이죠. 20%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46% 때리고 20% 주니까 왠지 감사한 느낌이 들죠. 깎아줘서. 사실 아니죠. 20%도 높은 거죠. 자, 그리고 글로벌 자산 시장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되게 의미하는 게 큽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올해 상반기 달러가 급락했죠. 그죠? 그리고 이보다 달러가 약했던 시기는 1973년밖에 없고 3번 있었대요. 지금과 비슷한 시기가. 그러니까 73년, 86년, 2000이요. 그러니까 정말 달러가 약한 시기가 드물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시기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1960년대 미국 경제 킹달러였대요.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 일본은 생산 능력이 없었고 중국, 소련 문 걸어잠고 모든 걸 다 미국이 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다 미국으로. 1990년대는 유럽, 소련, 동유럽 붕괴,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도 IMF 겪었고 인터넷 혁명 나왔죠. 미국이. 저도 2010년대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AI 미국이 이끌었고, 유로존 위기, 중국 부채 리스크,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1985년도에는 그때 이제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떨어뜨린 경우가 있었는데,
요 앞선 건 뭐냐면 다 킹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킹달러, 킹달러, 킹달러. 최근은 여기죠. 킹달러. 2024년까지 킹달러 이어졌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절대적으로 좋았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정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73년, 86년, 2002년에 그 전에 킹달러가 끝나고 달러가 무너졌는데 1973년에는 원자재가 10배 튀었어요. 그때는. 그때 뭐 물론 이제 중동 전쟁도 있다 보니까 유가가 대단했죠. 그리고 86년에는 제조업 신흥국. 그때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어쨌든 막 절상시키기도 했는데 제조업 신흥국. 우리나라 주식시장 엄청 올랐어요. 그때 당시 진짜. 예. 그때 지금 못지않 그때 진짜 주식 열풍이었대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라 잘 모릅니다. 86년도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어렸을 때라 잘은 모르지만 예. 그때 좀 이제 경험이 있으신 아마 30, 40대 예. 분들은 당시에 예. 주식시장 그때는 객장이라 그러죠. 증권사 객장이 난리가 났을 때요. 막.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적어가지고 써서 하거든요.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증권사 객장을 가요. 거기서 주문표를 적어요. 거기 직원한테 줘요. 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 거예요. 뭐 아무튼 난리가 났을 때요 그때. 주식 열풍이었어요. 열풍. 3조 호황. 예. 유가 떨어지고 예.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고 예. 완전 3조 호황. 그때 증권주가 난리가 났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같아요. 그때는 가격 제한폭이 10%가 안 됐을 거예요. 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은 30%지만 그때는 아마 되게 제한폭이 낮아서 그냥 상한가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만든 게 달러 약세 요인이었고 또 한 가지가 2002년에 달러 약세. 이때는 신흥국, 원자재 신흥국이 아주 난리가 나 10배. 그럼 지금도 비슷하죠. 그럼 어디서 10배 나오냐 이거죠. 어딜까요? 원전일까요? 모르죠. 네. 저는 몰라요. 근데 그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건 그냥 제가 적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래프에 아니까 뭐냐면 여기 보고서 맨 밑에 그래프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가 있나 아직은 저도 잘 모르는데 예. 원전을 얘기하는 건가 증권주를 얘기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이은택 연구원님이 요즘에 주도주로 얘기하는 게 증권, 그 다음에 뭐 이런 원전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 중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결론이 나오면 얘기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얘기 좀 해드릴게요. 현대로템이 폴란드 2차 계약 이제 따냈죠. 그래서 변영진 연구원님이 써주셨고 8.7조 원 규모 180대인데 117대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63대가 이제 현지 공장을 활용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수지만 가격이 더 비싸져요. 현지 생산 들어가니까. 이번 수주의 의미는 일단 이제는 폴란드 주변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를 만들었다. 그래서 전량 한국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거기에 라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거기 동유럽 쪽에 더 넓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만이 아니라 정비, 유지, 보수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위반, 타이반으로 독일이나 구소련제 무기를 공유했던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러시아의 위협이 지금 있잖아요. 실제 동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폴란드에 우리나라 그 현대로템 공장이 지어지면 여기서 이제 조달을 받으려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증가하겠죠. K2 전차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유럽 내에서 만들기 원해요. 이 무기를. 그런 명분까지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게 한 가지고 폴란드가 드디어 잔여 계약, 이거 이행 안 하면 어떨까 걱정했잖아요.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다 보니까 22년에 계약 맺고 실제 이행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물량이 절반도 안 됐대요. 이행된 물량이. 그때 약속한 거를. 근데 이번에 의지가 확인된 거죠. 그리고 국산 무기 체계를 그만큼 신뢰하는 거죠. 아직 1차 계약 물량을 다 인도도 안 했는데 2차를 해버린 거예요. 야, 너네 믿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약 단가 오히려 높였고, 예. 그리고 구매 고려적인 나라들한테는 이번 계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품질 및 납기 보증서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내 방산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고 현대로템 협력사는 1천여 개가 지금 넘고 수만 개의 부품과 반체계를 이제 창원을 중심으로 방산 이제 풀뿌리 업체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방산 공급망도 더 커지죠. 이제 이런 공급이 되면서
그리고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다시 재개된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내는 그동안 정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방산 수출에 영향 주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끝났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수출이 더 나오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련된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관련된 뭐 밸류 체인 이제 그런 이게 그 그림이니까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현대 로템이 이걸 만들고, 뭐 밑에 차량 제어기 뭐 많은 S&T 다이내믹스 엔진, 궤도는 LSM 트론, 뭐 저기 철강은 포스코, 예, 방탄광은, 주포는 현대위아,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근데 이건 이제 일부고 거의 협력사는 1100개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얘기 계속 나오죠. 근데 오늘도 원전 보고서가 또 2개나 있는데,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지금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전 용량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늘려요. 이게 진짜 미친 듯한 속도죠. 이거를 어떻게 미국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지난 45년 동안 2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앞으로 막대한 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미국은 단조 부품도 공급망 이슈, 미국 정부 재정 문제, 사업 리스크 감안하면 동맹국과 협력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동맹국에서 한국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 외에는 사실 딱히 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일본을 맡기지 않겠냐.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있죠, 미국에. 여기에만 의존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않다. 또 중국도 자기네가 할 수 있음에도 러시아 걸 또 쓴대요, 일부러. 그래서 한국의 팀 코리아가 미국 본토에 진출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미국 본토에 진출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이 APR 1400 노용 요 설계 요거는 그 유일하게 해외 노용 중에서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출이 가능한 거죠. 프랑스 전력공사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원전에서도. 그래서 2030년 이제 10개를 지금 착공해야 되거든요. 1년에 2개씩 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공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에도 아마 이런 걸 논의하지 않겠냐, 이런 또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연간 4개에서 5개 정도 만드는 시장인데 미국이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토 진출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팀 코리아의 전체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2배나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 코리아의 이제 1차적 시장은 아시아고, 유럽에서는 이제 원래 우리가 좀 합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맨날 이제 딴지 걸었잖아요. 너네 왜 우리 기술 써가냐, 돈 내라, 막 이런 식이죠. 합의를 했는데 유럽은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좀 담당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고, 아시아는 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갖기로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그때 있었던 내용이고, 사실 합의 내용은 뭐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그래서 팀 코리아가 이제 아시아권을 이제 주도할 텐데, 여기서 미국까지 한다면 시장 규모 굉장히 커지는 거죠. SMR도 지금 표준 설계 승인은 28년도에 아마 그 획득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한수원이 미국 오클로, 스웨덴, 캐나다과 진행하는 SMR 프로젝트 참여하기 위해 협력 중에 있고, 특히 오클로 CEO가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회사죠. 한수원의 제작, 시공, 공급망 관리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극찬을 했대요. 그래서 협업할 가능성이 있고, 25년도에는 지금 주가를 보면 미국 밸류체인 있죠. 웨스팅하우스나 뉴스케일의 파트너사, 여기 파트너사가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미국 밸류체인 망에 들어가 있으니까, 협력하면서.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하게 되면 이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팀 코리아가 곧 미국 원전 밸류체인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팀 코리아가. 그러면 한전기술, 한전 KPS가 주도하죠. 여기서 대장주는 한국전력입니다. 왜? 한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가치 전혀 반영 안 됐다. 배당도 5% 정도 나오고요. 그 매력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된다 안 된다는 모릅니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본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원전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면에서 한전은 주가가 단기에 2배나 올랐지만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주목받는 이유라고 하는데 삼성의 허재준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이게 이제 주요 건설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현대건설 위에 보시면 되게 많은 시공 실적을 갖고 있고 불가리아 원전 개발 이제 계약 체결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SMR 홀테크하죠, 미국에. 그다음 대우건설은 이번에 체코 원전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합니다. DLNC도 미국의 그 엑스에너지 지분 투자했고 노르웨이 원전 기업과도 협업하기로 했고 삼성물산은 글로벌 SMR 1위 뉴스케일 파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중공업 기업하고도 SMR 위한 아마 강판 콘크리트 그 실증을 마치고 완성품을 인도하는 기념식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이 이제 원전과 연결돼 있다. 현대건설은 원전 매출액이 지금 올해 2천억인데 2030년에 무려 3조에 4조까지 증가할 것 같고요.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 그리고 한전 KPS SMR 및 원전 해체에 의한 협력을 체결했고 아까 DLNC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건설사들이 이렇게 근데 뭐 자꾸 원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 단기에는 대형 원전, 장기로는 SMR인데 원전 시장이 커지니까 그렇죠. 근데 원전은 건설사가 만들어 줘야지 그 원전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반 시설을 건설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건설사들이 이건 먹거리로 보고 이 시장에 지금 계속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게 뭐 여기서 끝은 아니고 원전 해체 시장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영구정지 상태지만 아직 해체되지 않은 원전이 189개에 달하고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원전도 282개. 그러니까 해체 시장도 엄청 커져요. 조 단위로 이게 한 기당 1조 원 이상의 해체 비용 발생하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도 이번에 고리원전 해체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런 목걸이들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기존의 전통 화공 플랜트 건설 시장 옛날 이제 성장이 좀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우리가 잘하는 원전도 잘하니까 가자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제한된 400개의 원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한국이 무려 43%를 수주해낼 수도 있대요. 한국은 다른 어떤 것보다 원전 시공이 최강국이에요. 진짜 빠르고 싸게 만들어져요. 가격도 원전 프로젝트 메가와트당 비용 요거 이제 우리나라 신한울 되게 낮죠. 아마 중국이 제일 낮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근데 주가 너무 올라서 그건 좀 부담은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많이 올랐으니. 그럼에도 건설업 PBR은 여전히 지금 0.6배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래서 장기로는 괜찮다. 올랐어도 밸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은 없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조선주는 암모니아 추진서. 암모니아가 뭐죠? 이제 암모니아가 친환경 에너지거든요. 냄새는 좀 고약하지만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근데 국제해사기구가 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해운산업 탈탄소화, 한마디로 배에서 탄소 배출하면 벌금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28년부터. 그러니까 탄소 배출하지 마 이거죠.
많이 하면 벌금. 근데 이 목표가 있는데 그거보다 배출을 적게 하면요, 상을 줘요. 너 이만큼 배출 덜 했네, 탄소. 그럼 상 줄게. 그래서 이거 감축한 만큼 그 내가 배가 여러 대가 있잖아요. 거기다 넘길 수도 있어요. 2월. 너 이만큼 더 탄소 배출해도 돼. 나 이만큼 아꼈으니까. 넘겨주는 거고. 그리고 탄소 제로 펀드가 있대요. 거기에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돈을 받는 거죠. 금전적 보상. 28년부터 이거 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 산출에 있어서 탱크 투 웨이크 방식. 그러니까 탱크 투 웨이크 방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LNG가 됐건 어떤 연료를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이 나오죠. 예. 그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만 계산을 해요. 근데 웰 투 웨이크 뭐냐면은 연료를 처음 만들고 수송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그걸 수송하고 저장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이 연료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연료를 가져오는 거, 유통. 거기다가 연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 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좀 까다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아예 탄소 배출이 없는 거, 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게 암모니아래요. 예. 그래서 암모니아를 쓸 수밖에 없다, 연료로 배가. 예, LNG는 지금 많이 쓰지만 이제 암모니아로 가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산하고 싣고 저장하고 배에다 넣고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 나오거든요. 이것도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 요것만. 예. 근데 암모니아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사실상 기존 탄소 배출량이 0이래요. 0. 예. 그래서 암모니아 선박수가, 요즘에 암모니아 선박 발주 잘 안 되죠. 근데 작년에 어쨌든 84척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요, LPG랑 겸용해서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하면 가장 수혜받는 게 현대미포랑 어디예요? 그 세진중공업이에요. 세진중공업 저런 이제 그 탱크 있죠, 보관. 그걸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6월 자사 개발 암모니아 연료전지 요거 인증 획득했고요. 예. 현대미포는 벨기에 기업 그 선사로부터 이거 수주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페노션으로부터 수주한 그 초대형 원유 운반사 2척을 LNG랑 암모니아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암모니아가 조금 시간 남았죠. 28년부터니까. 근데 배는 지금 발주해야 돼요. 그래 28년에 받아요. 암모니아 선박 발주를 우리가 이런 규제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요즘에 좀 조선주 안 좋지만 뭐 많이 올라서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번에 또 조정받으면 조선주 또 기회가 되겠죠. 이 안에서 암모니아 수혜를 받는 거를 또 우리가 잘 공부할 필요 있고, 또 우리나라 암모니아 유통하면 대표회사 어디예요? 그 롯데정밀화학이죠. 예. 그러니까 암모니아 밸류체인도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로 지금 돈 벌 시간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신영의 박상욱, 정원석 연구원님이 반도체 믿을 건 AI밖에 없다. 델, 레노버, HP 등 서버 업체들이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ODM 업체들의 5월 그 매출이요 49%. 대만 파운드리, D램, 팹리스 뭐 이런 기업들의 5월 매출은 21년, 22년 그때 코로나 전고점을 다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DDR4 가격 많이 올랐지만 옛날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공급이 줄어서 사실상 이제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 가격 상승은 일시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DDR5랑 HBM이 이제 이끄는 거죠. 연초 3천억 달러였던 2025년 빅테크 업체들의 지금 자본 지출이 현재 3,800억 달러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된 상태고요. 출원형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HBM 좋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이게 끝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이익 대비 싸고, 삼성전자 저점 지났고요. 아까 보조금 이슈 긍정적이고, 삼성은 원시 가장 최신, 가장 미세화된 D램 요거 수율이 좀 올라오고 있대요. 근데 삼성전자만이 내년에 나오는 HBM4에 저걸 넣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원비를 쓰거든요. 원비는 조금 덜해요, 원시보다. 미세화가. 그 삼성은 이제 승부를 건 거죠. 하나비전은 반도체 장비죠. 근데 요새 좀 부진하지만 보안 카메라, CCTV 요거 영업이익이 연간 2천억 나와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만 합쳐서 1,300억. 1년에 3,300억 정도 벌 걸로 예상을 하고, 하나비전의 적정 가치는 현재 시총이 2.6조거든요.
그러니까 3.9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상승률은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한국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는 한국이 좀 못하는 거 아니냐, AI 이랬는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컴퓨팅, 데이터, 알고리즘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AI 사업에. 그래서 알고리즘 결국 중요한 거는 인력인데 한국은 낮은 인력수, 인력의 질은 되게 고급이죠. 네. 한국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데 인력 자체가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5년간 12.3조 투자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5대 모델이 24년부터 도입이 됐죠. 근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비서 서비스도 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정책 수익 강도는 소프트웨어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AI 전환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더존 비전과 한컴이고 AX, AI 전환 쪽은 삼성 SDS, LG GNS, AI 인프라는 KT, SK텔레콤, LG U+. 근데 여기 왜 네이버가 빠져 있죠? 네이버가 저는 핵심인 것 같긴 한데 네이버가 좀 빠져 있네요. 자, 그리고 실적 기반 선별 전략이 중요하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형주인 LG전자, 삼성이 LG노텍은 기업 이익이 좀 기대보다 못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선진국 중심의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수요가 더디니까 환율도 떨어지고 예. 대형주 가운데는 그래도 삼성전기가 제일 낫다. 이 내용. 왜냐면 자동차 또 저기 AI 서버형 이런 데 들어가는 기판들을 만들고 있어서 차별화될 것 같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랑 TLB를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증설 물량 고려하면 이수페타시스는 매력도 높고 TLB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성DS도 1년 9개월 만인가요? 목표 주가를 드디어 올렸습니다. DDR4, DDR5, 리드 프레임 이런 걸 이제 하는 업체인데 다 좋을 것 같다. 다만 DDR4는 이제 사양길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격 반등으로 주가 오른 거는 조금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DDR4 때문에. 네, 핵심은 DDR5죠. DDR5 공급 물량이 2분기부터 추가되고 예상보다 이런 이제 실적 회복 속도가 지금 현재 빠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해성DS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DDR4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가 오른 건 있지만 이건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DDR5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백을 또 메꾸면서 성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업들 정리한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기업 이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속보가 떴네요. 네, 상법 개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그렇게 뭐 상법 개정 좀 통과를 기대했는데 결국 됐고요. 뭐 이런 다 여러분 덕이 아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 소액주주의 한 표와 대주주의 가치가 이제 돼서 아마 기분 좋으실 거고 뭐 저 역시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서 전 지수 3000보다 사실 이게 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뭐 지수 3000은 사실 숫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법을 바꿔서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또 집중 투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직 처리 못한 건 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합의해서 또 추가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제 진짜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기업들 몇 개 이제 말씀드릴게요. SNS텍이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랐죠. 뭐 FST도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도 급등하고 이제 일단 1분기 실적도 좋다고 하고요. 중국 내 그 블랭크 마스크는 그거에 네모나게 생겼는데 거기가 이제 비어 있어요. 빈 거를 블랭크 마스크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회로를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설계도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빛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설계도 같은 거 넣은 거를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는 어쨌든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 위에서 빛을 쏴가지고 여기 그 마스크를 통과시킨 다음에 웨이퍼에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건데 핵심 부품이고 중국에서 근데 최근에 반도체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수요가 늘어서
아마 SNS 텍 걸 많이 수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분기도 실적 좋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중국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또 EUV 블랭크 마스크도 이제 양산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초부터. 이건 훨씬 비싸요. 기존보다 기존 게 2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장당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튀는 거죠. 22년도에 그 EUV용 용인 공장을 8월, 9월에 이제 공장을 오픈할 예정이고 24년 12월 EUV용 블랭크 마스크 양산이요. 그 장비도 작년 12월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아마 양산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DUV는 좀 이게 두꺼운 빛이에요. 이게 파장이 좀 두껍고 EUV는 되게 얇죠. 그래서 얇은 펜으로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 훨씬 많이 그릴 수 있죠. 예. 두꺼운 펜은 한 번에 두꺼우니까 많이 만들 수가 없고 EUV가 훨씬 비싼데 그 전용 마스크를 이제 올해 말에 아마 양산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지만 뭐 숫자도 좋고 모멘텀도 좋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쉬어갈 때가 기회가 되겠죠. 지금 올라갔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고 SK 리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리츠도 괜찮게 보는데 리츠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이걸 해가지고 큰 대박 난다 이거보다도 안정적으로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리츠는 잘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리츠 따로 한번 함께 배우기 리츠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리츠로 월배당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 FN 리츠, 코랑코 원더 리츠, SK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이렇게 4개 사잖아요. 이렇게 4개 사면 매월 받아요. 분기마다 하나씩 주거든요. 분기마다 하나씩 이렇게 배당을 해주니까 요 색깔별로 하나씩 사면 그러니까 삼성, 코랑코, SK 리츠, ESR 캔달 그러면 이제 빈틈없이 매달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월배당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츠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ETF도 자동으로 월배당 주고요. 월배당 상품이 괜찮죠. 사실 괜찮긴 한데 다만 이제 이걸 뭐 투자 목적으로 막 주가 많이 오르고 이건 또 이건 좀 그 다른 기업들만큼 막 뭐 리츠가 막 고성장하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이제 배당 받는 목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SK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계열사 그 상업용 빌딩 요거를 이제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죠. 그리고 주유소 자산이 많죠. 옛날 SK 주유소 그거 이제 처분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 해줘요. 또 그래서 그룹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활용을 해 가지고 초대형 리츠로 아마 도약을 할 것 같고 국내에선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대부 시스터즈는 게임주 요즘에 좀 답답하고 어제도 시프트업 참 저는 시프트업이란 기업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게 보는데 와 이게 근데 이런 거죠. 모멘텀이 없으니까 신작이 28년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돈도 잘 벌고 게임도 잘해요. 기존 게임. 근데 안 가요. 그죠? 아니 나는 신작 안 나오는 거 굳이 내가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언제 갈지도 모르고 남들은 막 올라가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28년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입니다. 지금은 뭐 투자하셔도 재미없어요. 답답할 겁니다. 몇 달은. 어쩔 수 없는데 다만 기존 게임 2개 그에서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중국에도 진출했고 기존 IP가 되게 단단해요. 이걸 기반으로 28년에 만약에 게임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그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그 중간에라도 기존 게임이 또 잘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거죠. 안 좋을 때 이제 뭐 그 모아가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좀 먼 훗날을 보고. 근데 아무도 이걸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좋은 장에 안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시고 싶으세요? 잘 가는 거 보고 싶죠. 못해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근데 결국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뭐 오늘 삼성전자 갔잖아요. 얼마나 못 갔습니까? 그러던 게 이제 오늘 가면 여기서 어쨌든 모으신 분은 계좌가 점프를 한 거고 물론 이제 대부분 여기서 모으시진 않으세요. 답답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대부분 물려 계신 분들 훨씬 많죠 사실. 근데 이렇게 안 갈 때 꾸준히 이렇게 모아가서 그 자산이 조금만 레벨업해도 자산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상으로는 시프트업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단 인내심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쿠키런 이거 데브시스터즈 좀 얘기가 나와서 어제 상담해드렸던 그 시프트업이 생각나서 좀 말씀드렸고, 근데 데브시스터즈는 요즘에 좋아요. 좀 많이 올랐고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킹덤, 쿠키런 킹덤이 2분기도 괜찮다고 합니다. 실적 추정치를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좀 이제 그 신작 게임이 또 나와요. 10월에.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기존작이 역주행하면서 연간 이익 재력을 크게 높였기에 또 신작도 나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상대적으로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가 좀 올랐죠. 예, 보시면. 예, 최근에. 근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대부도 그렇고 이런 시프트업 같은 기업들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IP를 갖고 있어요. 그 시프트업은 그 스텔라 블레이드, 그다음에 니케라는 IP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데브시스터는 쿠키런이라는 IP가 있잖아요. 굉장히 귀엽게 생긴. 그걸로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둘 다 좀 비슷한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이 회사는 어쨌든 그 신작 기대감이 있고, 한국 단자는 지분 100% 연결 대상 자회사 KT 네트워크, 이게 단자잖아요. 그래서 커넥팅 회사인데 커넥터. 근데 KT 네트워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자회사인데 와이어링, 이제 전선 뭉치 있죠. 자동차의 전선 뭉치들. 배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보시면 338억부터 459, 517 역성장이 없어요. 24년에 또 한번 역성장 했네요. 그리고 23년 수치를 이제 다시 넘어갈 걸로 올해 전망합니다. 유럽이 좋고요. 폴란드 법인, 여기에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북미는 좀 부진합니다. 관세 때문에. 그래도 6월 이후로 북미도 좀 회복되고 있대요. 주가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고, 구리값 오르면 안 좋아요. 이 커넥팅 회사는, 커넥터는. 구리를 소재로 만드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눌려 있어요, 되게. 그렇지만 그 이미 반영했고, 이렇게 꾸준히 매출 성장 유지 중이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단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지금 부진하잖아요. 그죠? 이 좋은 장에도. 네. 이렇게 지금 몇 년을 저러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에서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기업 가치 자체는 되게 뛰어난 기업이니까. 다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이제 그런 모멘텀,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진했던 것 중에 포스코가 날라갔죠.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강석 가격 떨어졌죠. 환율 떨어졌죠. 2차 전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본업인 철강이 좋을 것 같고, 다음 달 말에 열연강판, 이제 열연강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포스코나 아니면 저기 동국제강, 현대제철이 주로 만드는 고급 철 강판이에요. 강판인데 이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한 데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얘네가 너무 싸게 파니까 반덤핑 아니냐. 그래서 제소를 한 거죠. 국내 기업들이. 이거 좀 조사해달라. 그 조사를 했더니 그게 맞으면 중국이나 일본산 열연강판 가격을 관세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는 좋죠. 상대적으로. 네. 후파는 이미 때렸잖아요. 한번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열연강판이 훨씬 시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뉴스가 나온 것 중에 중국이 감산한대요. 철강 감산 지시를 내렸대요. 네. 그래서 오늘 막 현대제철로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가 오르지면서 철강주가 상당히 좋았다. 뭐 거기다 워낙 쌌잖아요. 25, 26만 원대는 밸류 매력도 높고, 배터리는 좀 시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업인 철강이 좋아지고 있다. 이건 되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공시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공시 중에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게 VIP 자산운용. 운용사들 뭐 사나. 저는 국민연금은 안 봐요. 국민연금은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VIP 자산운용이 저는 항상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월덱스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월덱스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월덱스 아시죠? KNJ, 월덱스, 원익 QNC 몇 개 이제 하나모트리얼즈, 그죠? 이 부품사, 식각 부품 그 중에 하나인데, 월덱스도 되게 알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증권사 보고서는 하나도 없어요. 최근 1년 동안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뭐 AI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매출 비중은 실리콘 부품이 74, 그다음에 쿼츠가 16.6, 파인세라믹. 근데 여기 핵심은 실리콘 부품 이런 거예요. 이 실리콘 부품은 식각 있죠. 식각이 뭐죠? 반도체에서 깎아내는 거.
그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받쳐줘요. 그리고 위에서 식각 공정은 플라즈마 같은 거 있거든요. 열로 막 이렇게 깎아요. 그러면 얘네도 닳겠죠. 되게 강해야죠, 이게. 예. 근데 어쨌든 교체해야 돼요. 쓰면 쓸수록. 그래서 교체 시장이 상당히 큰 편이고, 메모리 비중이 더 높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거의. 뭐 해외에도 있고, 그리고 저런 부품을 그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는요, 반도체 장비사에 직접 넣어요. 반도체 장비에 저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비사에 직접 납품하는 걸 비포 마켓.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 TCK가 있고, 여기는 어디죠? 월덱스랑 KNJ는 애프터마켓이에요. 애프터마켓은 뭐냐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제조사가 장비를 이제 사다가 직접 하잖아요. 근데 장비사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줘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품 받아다가 교체를 하죠. 그래서 이걸 애프터마켓. 여기가 좀 단가가 더 싸요. 예, 싼데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시장도 이제 굉장히 많이 커졌죠. 지난 10년간 역성장도 없었고 꾸준히 성장했고, 제가 아까 SNS 텍하고 비슷하죠. 중국 비중이 늘어났어요. 이건 나쁘게 볼 게 아닌 거죠. 주요 정석회사로 WCQ 있는데 얘네가 원재로 만들어요. 이 실리콘, 인got.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주가가 싸다는 게 매력이에요. PER이 5.9배가 뭡니까? 네. PBR은 한 배 넘지만 ROE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순연금 1200원. 이 버틀러에 있는 거죠. 그 PBR. 저는 이제 항상 버틀러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한번 나중에 저희 채널에 모실 생각이라면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이제 PER 또 바닥에 있고. 그래서 월덱스는 뭐 오늘은 좀 올랐나요? 오늘 제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월덱스. 오늘은 뭐 다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안 오른 게 없죠. 반도체 소부장은 그냥 다 급등해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올랐고, 그래도 뭐 여전히 저평가돼 있죠. 미스터홀딩스는 휠라홀딩스 아시죠? 거기에요. 모건스탠리 여기 또 샀어요. 여기 지분 계속 이게 하더라고요. 모건스탠리 영국 법인입니다. 단순 투자. 휠라홀딩스에서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쿠시네트 미스토. 여기 아쿠시네트는 미국의 골프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 갖고 있고요. 여기 잘 나가죠, 여전히. 미스토는 이제 휠라 미국 법인이 따로 있는데 거기가 안 좋아요. 적자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깎아먹었죠. 근데 휠라의 신발 에사페라고 좀 약간 투박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 인기가 좀 많고요. 근데 어쨌든 매출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가 부진했지만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3월 21일 날 발표했죠. 그래서 3년간 5천억. 저걸 연간 1,600억이니까 지금 시총으로 나누면 굉장히 높아요. 연간 주주환원율이 7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돈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시총 대비해서 주주환원 수익, 이걸 통해서 배당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합치면 6.75%나 나옵니다. 주가랑 별개로. 예, 만약에 공시한 대로 저만큼 준다면. 예, 그리고 중국 사업도 하고 있어요. 마르디 메이크르디, 요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국내 브랜드인데 요게 이제 중국에 가요. 근데 그걸 유통을 해줘요. 여기가 미스터홀딩스가. 그래서 뭐 저는 저는 맛땡김은 알아요. 맛땡김 워낙 유명한 거 아는데 마르디 메이크르디는 잘은 모르겠고,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그다음 마리또와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 그러니까 이런 국내 유명 브랜드를요, 중국에 유통시키는 거예요. 홍콩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상은 뭐 저평가돼 있고, KB 자산운용이 지분을 1% 더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상법 개정이 통과됐고 여러 좀 호재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어색하시죠? LG엔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조, 삼성바이오 다 부진했던, 셀트리온 어제부터 급등, 네,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근데 최근에 잘 나가던 건 다 빠져버렸어요.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많이 빠졌고,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현대로템은 되게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잠깐 봤더니 그죠? 네, 빠졌고, SK는 이제 최근에 또 워낙 많이 올라와서 2배 올랐죠, 바닥에서. 오늘 좀 쉬었고, 아마 세론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상법 개정 통과되고. 근데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지주사들의 좀 가치도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하이브도 좀 오늘 엔터도 안 좋았고, 오랜만에 삼성전기, 14만원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인터, 효성중공업도 역시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오른 주도주는 빼버렸어요. 여기서 빼서 못 오른 걸로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도 빠졌고, LS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지주사들은 뭐 저는 뭐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한국타이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 유진텍 그 SNS 때 오늘 뭐 다 뭐죠? 반도체 날입니다. 뭐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던 그 종목들 제가 항상 상담 많이 받았던 ISC, 서진 시스템, 그죠? 심텍. 오늘 빠진 건 그 LS 많이 올랐던 화장품 엔터, SAMG 엔터, 조선기자재, 그죠?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빼버리고요. 예, 반도체가 오늘 주도했던 그냥 날이다. 이게 그냥 오늘 뭐 가장 핵심 반도체랑 2차 전지, 철강 여기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좀 좋았던 현대엘렉트리카 그 현대인프라는 좀 빠졌네요. 그 현대 건설기계 쪽은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코스닥 좋았죠. FST가 14.6% 올랐네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서진, 파마리서치, 리노공업 다 좋았습니다. 반면에 화장품 쪽, 로봇 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엔터도 부진. 그리고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뭐 수급적으로 오늘 많이 샀고요. 개인은 또 이제 지수 오르니까 좀 팔았고,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친환경, 친환경주들이 이게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쪽인 것 같아요. 아마 그쪽이 올랐고, 뭐 반도체, 철강, 2차 전지, MACC, 뭐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투자하셨던 그런 섹터가, 그리고 요즘에 석유화학도 되게 좋아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과도 잘 가고 있고, 반도체 대표주는 오늘 뭐 삼성이 무려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의료 AI도 오늘 좋았고요. 자동차는 오늘 현대위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30만 원 왔네요. 정말 힘들게 정말 30만 원 오긴 왔습니다. 반면 전선, 조선 이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 색깔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분간 좀 여기는 좀 소외받겠죠. 원전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나빠서는 아니고요. 또 기회가 올 것 같고, LNG, 엔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존의 조방 뭐 이런 변압기 이런 것들 좀 빠지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좀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전자가 어쨌든 차트상 보면, 이거 이제 차트예요. 뭐 차트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차트상으로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가 열린 거예요. 오늘 열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차트 배웠죠?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면 오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저번에 ST팜처럼. 저번에 풍산처럼. 근데 과연 얼마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7자라면 꼭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이제 그 분위기는 좀 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고요. 뭐 여러분들 아무튼 지수 3,100도 넘었고, 또 못 올랐던 것들도 올라서 좀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석대로 잘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고, 이번 장은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비중을 줄이지 마세요. 지금 장은 왜냐하면 너무 초강세장이고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막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막 지수 이렇게 높은데 막 비중을 막 늘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못 오른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오른 기업들은 모으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른 걸 또 쫓아가지 마시고, 그것만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잘 유지하시면서, 강세장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잘 이 분위기를 이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